네, 머니투데이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베스트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근길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더니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왠지 막 설렜다는 팬심을 고백하면서 저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크릿 주주 투자노트 보기 전에 한 주간 개인이 가장 매수한 종목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3,200이 넘어가는 구간이라 그러나요? 개인들 곧버스 사는 건 여전한 것 같고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우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뭐가 보이세요? 일단 사실 여기 거의 안 보였던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 하이브라고 하이브. 항상 이제 상위 종목엔 잘 안 보였는데 원래 빅히트잖아요. 예. 네. 이 기업을 좀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신 것 같고 아마 그 이타카 홀딩스라는 이제 세계적인 그 미국의 레이블 회사, 음반 회사를 인수하면서 투자들이 물론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도 다 올린 걸 뭐 우리가 뭐 볼 수도 있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최근에 매수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와서 보혜수 해제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방시혁 의장 물량도 있고 거기에 또 BTS 멤버 7명이 한 1,000만 주 정도 들고 있거든요. 물론 매도는 안 하겠지만 일단 이제 물량이 좀 풀렸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리스크가 커졌고 기관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한 100만 주 됐거든요. 6개월 동안 이제 보호해수에 걸려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오늘부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죠. 오늘 이제 풀린 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 좀 반등을 했고 또 물적 분할 이슈도 있다고 하는데 음반 사업부를 떼어내 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뭐 당장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이슈지만 투자분들이 또 예전에 LG화학 그 사건처럼 조금 이제 불편한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악재가 일단 해소가 되면서 오늘은 좀 모처럼 의미 있는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이브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 또 다음으로 개인 매수 종목 중에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으세요? 네, 역시 또 처음 보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여기 상위 종목이 잘 안 보였던 기업인데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아무래도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뭐 정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기대감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글로비스가 얼마 전에 그 현대엔지니어링 이제 상장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현대엔지니어링 뭐 10조 원 정도 같이 부여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좀 너무나 오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10조면 사실은 이제 PER 기준으로도 50배가 넘어가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치까지 있을지는 좀 의문부호인데 그렇지만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이런 상장 이슈가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라서 한 22%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이거 액션을 취해가지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분 매각 이슈도 있는데 최근에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와가지고 주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걸 틈타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이런 이슈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현명하게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뭐 지배구조 이슈를 사실 떠나서라도 기업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좀 긍정적인 저는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뭔가 시나리오로 봤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스마트 개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종목들 중에 하나만 더 꼽아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사실 디스플레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딱 얘기 꺼내면 참 슬퍼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만 원, 4만 원대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상담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그때가 15,000원, 16,000원 할 때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요즘에 주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25,000원까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좀 더 상방을 열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OLED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삼성
이 그룹은 아직까지는 OLED를 TV용 쪽으로는 양산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만 양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거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공장에서 이제 OLED TV용 이 OLED 패널을 많이 만드는데 다행스럽게 올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올해 이거 실패하면 정말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지금 OLED TV가 되게 잘 팔린대요. 왜냐하면 LCD TV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OLED TV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이 가격차가 많이 좁혀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소나타가 안 팔린대요. 소나타 대신에 그랜저 산대요. 아.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어차피 내가 다른 데 안 쓸 돈으로 더 비싼 거 사자. 무슨 얘기냐면 LCD TV 살 바엔 차라리 OLED 좀 더 주고 더 좋고 이런 그래서, 거 사자.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OLED TV가 의외로 지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한 3만 원까지도 지금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나오는데 그 정도 여력 충분하니까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협력 기대도 있는데 경쟁하던 곳이 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뭔가 의기투합했을 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LG 디스플레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저희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크릿 주주 첫 번째 포인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블리의 시크릿 노트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작년에 코로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가 회복을 빨리 하냐, 회복 속도가 빠른 곳을 선점하는 게 1분기 실적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똑소리 나게 1분기 실적 시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은 건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기저효과로 좋아지는데 예.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은 게 사실은 서프라이즈 하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다 잘 나왔는데 시장이 깜짝 놀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어차피 1분기는 좋아지는 그림이고 66% 정도 이익이 증가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2분기까지도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분기는 너무 기저효과로 부르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좀 개선되는 업종은 시장에서 관심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도 좋고 2분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업종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증권사 이제 보고서 하나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철강, 화학, 증권, 의류,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1분기도 물론 좋은데 2분기까지도 같이 개선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조금 좁혀졌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이 또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 안에서 올해 실적 성장이 더 가파르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상향되는 업종들 체크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한번 종목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 선택지를 좀 좁혀주셨는데 이거 조금만 더 압축을 해서 뭔가 엑기스 종목으로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종목 바로 얘기할까요? 네. 그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 핸드백 OEM 업체예요. 핸드백이요. 예, 그 앵커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코치, 코치. 마이클 코어스, 네, 마이클 코어스. 그걸 이 회사가 만들어줘요. 예, 만들어줘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무역이나 나이키 같은 건, 그러니까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많이들 아시겠지만 의류 OEM인데 핸드백 OEM은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이 기업이 미국 기업들한테 대신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의류 OEM도 사업도 하는데 약진통상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진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갭, 그 다음에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이제 의류 회사에 역시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경기와 가장 밀접한데 미국 사람들 이번에 돈 많이 받았잖아요. 결국 의류 지출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혜를 저는 누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 주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7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비주, 아까 제가 의류업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류업종 내에서 좀 한번 다크호스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JS 코퍼레이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업체 안에서 뭐 FNF 실적 좋아진다, 뭐 한세 실업도 좋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또 새로운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신 것 같습니다. 핸드백 OEM 업체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또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크릿 주주들을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마련을 해봤는데 제가 복습을 해봤는데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있을 때 용감하게 미리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방법을 좀 선호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음식료주가 과도하게 주가 조정을 받았다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게 네.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음식료종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거래량도 안 나오고.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말 뜨거웠잖아요. 작년에 그 HM의 가정 간편식 시장 커지면서 뭐 CJ 제일제당이 뭐 비비고 만두가 1년에 1조를 팔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 반면에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 좀 분위기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좋았으니까 올해는 이제 엽기조 효과라 그러죠. 작년 좋으니까 올해 그만큼 성장하겠어? 거기다 코로나가 완화될 텐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매출 성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집에서 먹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 사이즈가 커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외식 수요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식 수요라 그러죠. 우리 집에서 먹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좋았는데 외식 업체들은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성장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에 그렇게 성장했을 거로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역성장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올해도 분명히 성장합니다. 왜냐? 외식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015년도에 그때가 사상 최대치였는데 아마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익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보통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 원재료가 곡물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모든 걸 만드는데 당연히 마진이 줄겠죠. 이 단가를 못 올리면. 비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못 올리면 마진이 축소되거든요. 재료값이 비싸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네.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반영이 됐고 3분기부터는 음식료 가격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옛날에도 음식료 업체들 주가가 좋았을 때 어떤 그림이었냐면 곡물 가격이 오른 다음에 제품 가격이 올리고 나면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아무 변동이 없을 때가 되게 좀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놓고 보면 음식료 업종은 이런 이벤트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도 몇몇 뭐 햇반 가격도 올라가고 몇몇 업체들이 음식료 가격 이미 올렸거든요. 그런 거는 보면 지금 이미 신호탄은 쏴졌다. 근데 주가가 그런 걸 반영을 못하고 지금 철저하게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이렇게 관심 없을 때 한번 하반기를 노리고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를 노리고 맛있게 먹어볼 종목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게 CJ 제일제당이 원래 저도 탑픽이긴 맞는데 네. 너무 뻔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새 롯데그룹이 괜찮더라고요. 롯데 칠성도 있고 많이 올랐는데 저는 롯데 제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롯데 제가요? 보통 이제 오리온하고 많이 경쟁들을 하는데 1분기 영업이익도 실적도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39%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국내 매출은 이제 코로나 리스크 때문에 조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껌을 많이 안 씹는데 원래 롯데제과 하면 껌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매출은 좀 줄어드는데 요즘에 롯데제과가 만든 그 초코 과자류가 정말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쪽, 뭐 파키스탄이나 벨기에 쪽에도 이게 사업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이 좀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제품들이 나와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마진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과자회사 치고는 과자회사들이 보통 15배 이상인데 PER 11배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먹던 과자 기업인데 부장님께 들으니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롯데제가 탑픽을 끝으로 인사드려야겠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